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치세고시가 없어져요, 그쵸, 네, 원장님? 맞아요. 올해 이제 10월부터는 아예 음, 법으로 지금 금지가 돼서, 네, 네. 이제 실사고시는 네,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테스트 페이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험 유형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크고요. 또 벌써 이제 대치에서도 학부모님의 동의하에 그리고 등록 이후에 7세 아이들은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시험이든지 어떤 평가든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히려 학부모님들은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라이팅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애들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네네.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했던 항목이 reading, 그리고 vocab, grammar, writing, 이거 인터뷰까지 실수 아이들인데 정말 철저하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입학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몇 년 전에 준비를 해줬을 때, 이게 아이들한테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제가 아이들을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 굉장히 그 입시 프로세스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영어를 굉장히 압축해서 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선 음, 오늘은 네네. 실세고시도 그렇지만 앞으로 영어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중학생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고, 음, 실제 외고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원장님. 음, 네. 저는 정말 다행히도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더 일찍 태어났다면 정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지금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우리 어머님들을 뵈러 왔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중1까지는 수능에서 서술형, 논술형이 나오진 않아요. 네, 정말 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절대 재수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네, 결의를 이거는 다졌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영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나오고 네, 국어도 맞아요. 나와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2013년생들은 음, 재수를 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네네. 서술형이 들어가니까 완전 네네. 준비가 다르게 들어가야 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중딩이 됐죠. 제 이제 자식이 중딩이 되면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수행. 맞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7세 어머님, 음, 뭐 음, 1학년 어머님, 2학년 어머님들은 사실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사실 이 음, 영어가 그렇다면 지금의 영어가 어떻게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수행 평가를 잘 보고 이 아이가 영어에 꽃이 필 수 있는 그게 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영어 뭐 고3까지 다 하시는 뭐 5세, 6세, 맞아요.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그 다음에 중, 네, 고, 다 네, 돼요. 지금, 왜냐하면 원장님이 사실 그 언더우드 전형도 맞아요. 합격시키셨고, 작년에. 그리고 여러 친구들, 지금도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중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방면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믿는 구석이 있고. 네, 원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싶은 것들 한 번씩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기도 하신, 네, 윤준 원장님의, 궁금증도 제가 풀어드리면서 어머님들의 궁금증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는 뭐 1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행평가 비중이 있어서 아무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본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낮으면 영어는 A가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수행평가에서 뭘 많이 보냐면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을 봐요. 라이팅도 잘 써야 되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 앞에서 떨리지 않고 정말 자기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음, 만점이에요. 네, 우리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생생하게 전달해 드려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31초에 있대요. 30초짜리를. 너무 잘해서. 너무 유창하게 잘해서, 아, 너무 빨리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라이팅과 스피킹의 역량까지 갖춰줘야, 네. 그 수행평가를 정말 높은 점수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내신 시험에도 연결이 되는 네,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있다면 저는 외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잖아요. 학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커리큘럼 상에서 그 학교임을 알 수 있는 아, 이 친구가 특목고 자사고를 다니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아이들, 뭐, 중학생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7세, 현재 7세,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게 현재에 말하는 2026년에 말하는 대학 입시에서는 유리한 거죠. 아니면 혹은 음, 10년 안에 학생들이 다 유리한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어머님들 딱 음.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진짜 네네. 이거, 왜냐면 저도 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유를 안 보냈어요. 아기를 영유를 보내지 않고, 어, 베도로프 교육, 말도 안 되는 베도로프 교육을 했다가, 인류를 갔다가 영어를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음, 사실 말을 못해서, 그냥 일반, 사실 그러다 보니까 파닉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딸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파닉스가 안 되니까 애가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고, 이제 입모양을 봐야 음, 되는데, 입모양 볼 수가 없는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입모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근데 못 봤죠. 그리고 어느 순간 1년을 다녔는데 이 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저기 이제 탄천을 가고 있었는데, 와, 앞에 카페에 정말 쉬운 단어. 달달이라고 써 있었어요. 자훈아, 저거 어떻게 읽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널리? 널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라고 읽었니? 그랬더니, 널리? 그래서 제가, 아, 큰일이다. 1년을 다녔는데, 아니 음, 뭐, 영어학원비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보냈어요. 사실 뭐,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럼 저는 12개월을 아이를 보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를 그냥 그렇게 날린 거죠. 우리 아이가 읽지도 못하는구나. 듣는 건 할 수 있을까라고 힘이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발음 기호를 가르쳤죠. 그때 발음 기호를 가르쳐서 빨리 갈 수 있는 예, 방법이죠. 방법을 네네. 저희 때는 음, 파니스가 어디 있어요. 발음 기호 아, 이렇게 배워서 빨리 해야 되니까 사전도 봐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르쳤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읽기는 했어요. 저희 딸이 읽기는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은 그냥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근데 원장님 만나서 그래도 많이 좋았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라 우리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발음이나 억양이 완전히 블랙핑크 제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면서 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어를 준비를 잘 못하신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를 음, 들어서, 뭐 예를 들어 7세고시도 그렇지만 인류로 나온 친구들. 이미 아니면 영유에서 상위반까지 갔다가 3학년이 되면 사실 영어를 되게 많이 이제 안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녕을 했을 때의 아이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영어 같은 경우가. 네, 저는 이제 저희 삼남매도 그랬지만 영어 외에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시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수학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저도 비중을 정말 수학과 국어 그다음에 또 저는 또 둘째가 고2인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그래서 저도 좀 어머님들께 지름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현장 강의도 대치동과 분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사교육에서 이제 사교육 운영을 한 19년 정도 했는데 학생들의 영어가
예전보다 이게 학력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영어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를 좀 빠르게 딱 훑어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커리큘럼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평준을 시킨 다음에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수능 특강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계속 풀면서 유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네, 입시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좀 영어는 어, 길게 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지름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친한 지인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지인 어머님은 그 친구 영유 나왔어요. 영유 나왔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수능 고사한 것까지 해서 거의 음, 완벽하게 그러니까 2025년도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만점을 받았대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6, 중1 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은 어머니께서 영어를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학원도 안 다니시고 거의 수학하고 다른 과목에다가 다 올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하려면 그렇게 압축을 하고 사실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영어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보통 지금 7세고시라고 하면 보통 아시겠지만 저희 수학학원이잖아요. 영어 때문에 다 밀려요.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음, 영어의 비중이 되게 큰 곳이라 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7세고시 때문에 뭐 요즘 7세고시가 빨라져서 이제 11월 달에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7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빠지고 9월, 10월, 11월 달에는 학원에 이제 7세들은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저희 잘 갈게요. 혹은 또 11월 달에 소말 시험이 있으니까 뭐 안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지고 되게 정자동이라는 이 특수한 구역에서 굉장히 이제 하는데 어머님들도 되게 사실 7세고시 음,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면 준비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이들 음, 그리고 정말 영어 유치원에서 그거를 잘 배워서 이 친구들이 그 역량이 그냥 예를 들어 그냥 가서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7세고시가 인터뷰로 바뀐 거죠, 원장님? 네, 칠세고시는 이제 등록 이후에 학부모님께 동의를 받아서 네,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치르게끔 돼 있는데 그때도 지필은 금지고 아, 네, 등록 이후에요? 네, 등록 등록을 이후. 한 다음에 애를 네. 그러면 잘라요? 오자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만약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배치와 그런 빅5 그다음에 분당 빅3의 어학원의 분위기를 봤을 때 네. 만약에 등록이 돼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일정 역량이 되지 않으면 그 반에서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원장님. 음, 그걸 이제 학부모님도 감안하시고 처음에 이제 등록 이후에 학부모님의 동의하에 원장님과 같이 인터뷰로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 아,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확언을 드릴 수가 있냐면 벌써 지금 칠세고시는 금지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들의 입대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분당에서도요. 벌써 인터뷰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 출제가 되고 제가 분당 친구들도 이렇게 줌을 활용해서 정말 인터뷰 보러 가기 직전까지 계속 줌으로 연습을 하고 네,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더 그러면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차라리 패스트 페이퍼로 좀 자신의 역량을 펼친 다음에 인터뷰는 가볍게 이렇게 통과하는 수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쉽지 않네요. 음, 어머님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다 여쭤봐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채팅 어머님들 계신가요? 너무 궁금한데 계세요. 어머님들 계시고, 네, 채팅은 보시면, 네. 어, 궁금하신 거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영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봐 주세요. 또, 음. 또 뭐가 있을까요? 7세고시를 제가 갖고 어머님들이 가장 상담을 드린다든지 평소에 배웠을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소설로 된 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음,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어휘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이들의 지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네. 특히 저는 영어 학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남매를 논술학원을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거든요. 네. 네, 논술학원 원장님께서도 의아해하실 정도로 논술학원 오래 보냈는데, 음, 왜냐하면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공부의 근간이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6년, 7년 전부터 지금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이 점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만약에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consider는 한국어로는 음,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다예요. 네. 근데 고려하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걸 몰라요. 아, 아, 네. 그래서 다시 think carefully라고까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아하라고 알게 되면서 이게 학생들의 공부에 있어서 지름길은 정말 문해력과 음. 한자어다라고 네, 제가 단언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국제학교죠.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인 거죠.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과외도 해요. 이제 그런 국제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 선생님은 이제 한국 말을 하시는 근데 이 아이가 아니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얘 영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선생님 무슨 얘가 how, 음, why, 음. when 을 못 알아듣더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너 표현해봐. 그랬더니 어, 그게 한국말로요? 이렇게 엄마가 어, 예. 그러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을 해야 돼? 어. 예.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한국어로, 그러니까 모국어로 독서나 아니면 문해력 자체가 굉장히 깨져 있는 상황인 것 그쵸. 같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학생들을 줌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원래 대치동에서 저희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주재원을 가시게 되면서 학생들이 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좀 K-팝, K-한류의 시대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영어 수업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논술화랑이라고, 아, 예, 논술화랑을 지금 온라인으로 그 학생들이 다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이게 학부모님들이 요즘엔 되게 현명하시구나. 혹시나 주재원으로 계시는 3년, 4년 동안에 모국어인 한국어를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신경 써서 키우시는 모습을 뵈면서 제가 사교육에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 네, 더 이렇게 압박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사명감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학학원을 저는 꽤 오래 운영을 했고 원으로는 1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이제 신규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저희 원에 근데 이제 어머님이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딱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얘가 영어 영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음, 한국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사실 음. 그러면 사실 원장님 한국말,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해력이 높은 애들이 네. 영어도 잘하죠. 네, 제가 그러니까 영어 교육학 수업에서 보면은요,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쓴 논문이 제가 보게 된 그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국어로 국가에 쓴 어휘의 수준이 이만큼이면 이제 어떤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그 고급 어휘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도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음, 모국어로 알고 있는 어휘 수준이 이만큼이면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로 가져갈 수 있는 어휘 수준도 요만큼까지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로 된 네, 어휘를 굉장히 고급 어휘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영어 책을 읽는다든지 뭐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한다든지 영어 몰입 수업을 했을 때는 그 어휘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장기 교육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음, 제가 사실 저는
원장님도 아시고, 원장님 저보다 더 얼리 어댑터? 어댑터 맞나요? 어댑터야? 뭐 어댑터야? 근데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잘 사용하세요. 그런 제미나이, 뭐 챗GPT 이런 거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항상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제미나이하고 그 챗GPT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답을 넣으면 거짓말을 많이 해. 그래서 얘가 못 맞춰. 근데 얘네들이 특별히 영어는 조금 잘해. 외국 애들이라. 걔는 외국인이거든, 외국인. 그래서 영어 되게 잘하는데 그러면 과연 아이들에게 챗GPT나 이 제미나이를 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이 사실 들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저희 삼남매한테도 이거를 해줬는데요. 네.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챗GPT랑 대화를 영어로 나누거든요. 먼저 그 오, 챗GPT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면, 챗GPT 자체를, well educated person으로 한 오, 거예요. 먼저 설정을. 그래서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음, 직장을 몇 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자아를 형성해 준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거든요. 아, 근데 그 챗GPT 그 이제 형성된 자아가 저희 딸한테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니, 영어대 영화를 보니라고 해서 저희 딸이 자기가 보는 영화의 종류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얘기했더니 당장 cut it off 하라고. 지금 너는 쓰는 영어가 음, 되게 머리가 빈 백인 여자분들이 쓰는 걸 아,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네. 걔가 영어, 걔는 수학을 못해도 영어는 잘해요. 영어로 그걸로 계속 대화를 해요. 네, 음. 그렇게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챗GPT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활용을 잘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보다 낫네요. 엄마보다 낫죠. 네. 그러면 개인 과외 선생님을 네네. 챗GPT나 제미나이로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하고 저희 집의 엄마하고 영어를 이렇게 대화를 하게끔 되면 끝은 장소를 끝나죠. 왜요?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라고 내가 몇 번 말했니라고 이제 그렇게 기승전 잔소리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챗GPT하고는 정말 유연하게 계속 대화를 하고 또 그 음, 친구가 했던 대화를 리플렉션 그러니까 되게 반영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 저는 굉장히 그렇게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도 요즘 계속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영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도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 비서를 두는 건데, 어떤 음, 사람이 개인 비서를 잘 다루냐,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내가 정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선생님을 옆에 개인 비서를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죠. 전 AI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충고나 아니면은 되게 인생에 있어서 좀 갈림길이 있을 때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흔치는 않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설정해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어, 그다음에 네, 이렇게 좀 그 토니 로빈스 같은 분들을 다 정보를 입력해 두고 제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토니 로빈스가 하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야.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천재야. 옆집 저도 아줌마니까 옆집 아줌마랑 떠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굉장히 고차원 지금 충고를 받고 인스퍼레이션을 이제 저희가 받고 있죠. 모티베이션을 받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도 되게 그렇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어렵잖아요. 엄마한테 어드바이스 받기는 어렵고 맞아요. 할 때는 지금 이제 사실 뭐 7세는 조금 그게 어렵겠지만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자기 숙제를
근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될까 봐 사실은 이제 왜냐면 영어는 얘네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진짜 이게 틀리니까 뭐 틀린 답하고 맞는 답은 정말 잘 찾잖아요. 수학은 진짜 못 찾거든요. 근데 그 영어는 정말 명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사실 그게 컨닝 이제 치링, 네. 치링한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것 때문에 좀 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장 문제가 그냥 스캔을 해서 이거 답 알려줘. 이 앤서를 너희들이 빨리 나에게 알려줘. 이런 거가 어머님들이 사실 고민이 되니까 또 못 쓰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학생들이 사고하고, 그 다음에 풀어내는 그 공부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쓰지 못하게끔 꼭 하셔야 되고, 영어에 있어서는 저는 스피킹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완벽하게 그 자율권을 주면 안 돼요. 네, 맞죠. 네, 음, 모든 이제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바르게 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자율권이라는 거는 사실 없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아니지만 에디센에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 빼야 될지 이 아이를. 에디센에 다니고 있는데 MI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의 가장 적절한 시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중등학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시기. 예를 들어서 지금 7세 고시는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부모님 동의하에 인터뷰를 해서 아이가 견디지 못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2학년, 3학년 뭐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라이트 뭐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를 볼 거고 그 친구들은 그 테스트를 보고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과연 몇 년까지 어느 정도 영어를 뭐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치 빅5 분당 빅3에서 그 얼마큼 영어를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대치에서 학생들끼리 통용되는 말이 PI, 에디센, 렉스킴 이렇게 가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갔던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5학년 때 KNS에서 만난다라는 아, 그거 처음 들어보는 거네요. 다 같이 어차피 입시영어에서 만난다라는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중등 영어, 완전히 입시 영어로 넘어가서 정말 문법이나 구문 독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수학을 더 많이 달려야 되는 시대가 수학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과외되고 있거든요, 원장님. 네네. 원장님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많이 입시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4학년 때 그러면 입시로 옮긴다는 거죠, 네, 원장님.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또 어머님들이 영어로 영어 문법을 배우는 거와 한국 문법을 배우는 차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뭐, 뭐, MI, 에디센, 뭐, 예를 들어 렉스킴에서 영어로 된 영어 문법을 배우다가 이게 한국말이 되면 영어 문법을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적인 문법을 배웠던 학생들이 주로 원어민 선생님들께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제 완전 입시 영어의 문법을 정말 용어부터 어렵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자가 왜 이거는 영어라고. 저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국식 문법을 좀 많이 내재워야 한다고 보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실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바로 그 한국인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음, 한국식 문법을 알아야 그 문제들을 킬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이 그러면 나더라고요. 턴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4학년? 그것도 4학년 때부터 턴이 가능한 게 4학년 때부터 그 한국 입시형 문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한자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음,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문법도 우리가 바퀴수로 되더라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네 바퀴 돌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문법을 하는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아야 이 친구들이 조금 이해가 될까요? 3회독을 추천드립니다. 네, 3회독. 최소 3회독. 3회독 하면 네. 돼요? 진짜 될까요? 아, 네, 최소 3회독이고요. 사실 문법이 완전히 내재화가 되려면 이게
몇 번까지만 한다라고 두지 않고 좀 회독을 많이 돌려주셔도 좋아요. 제가 대치에서도 보면 정말 극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라든지 내가 이 범위로 회독을 돌린다고 했을 때 10회독까지 돌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 되게 밀도 높게 회독을 돌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회독에서 10회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회독이. 네. 그런 그러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문법은 그렇다 치고, 네네. 리딩이나 그러면 라이팅은 그냥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미국식 영어 학원, 뭐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문법이 제일 문제인 거네요? 문법이 사실 학생들이 음, 전환이 됐을 때 되게 어려워해서 오히려 저도 되게 놀란 게 그 성문 종합 영어 아시죠, 원장님? 네네네. 전 그 책이 아직도 실존하는지 몰랐는데 살아있어요? 유물 발견했어요. 어디서? 대치동 학생들이 이제 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에서 앞에 한자로 써져 있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본. 네, 좀 더 얇은 거. 예,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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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그 초록색. 예, 그거를 회독을 돌리는 걸 제가 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신 입시에서 되게 그 수업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저도 같이 유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요즘 되게 좋은 책 많지 않아요? 되게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음. 그 성문 종합영어에 나와 있는 그 기본 영문법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네네. 그 예문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지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더라고요. 아, 실제로 한국에서 존재하는 문법책들이 문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함으로 예문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네네. 시험에서는 그렇게 쉬운 예문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 성문 종합 영어 파일을 구하셔가지고 저도 가지고 음, 있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음. 그렇구나. 이게 문법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치, 영어가 어려운 거죠? 입시 영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음, 그렇죠, 원장님. 음, 네, 특히 수능에서는 문법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 내신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정말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법을 내나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음, 네, 그런 문제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경우죠. 그럼 미국에서 써요? 그 안 문법? 쓰죠. 그러면 그 문법은, 제가, 근데 이건 좀 여담이고 조금 농담인데,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저희 고등학교 딸이 푸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풀어보라고 드렸더니 못 푸셨어요. 아, 그분들도 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못 푸셨다는 거. 네. 하지만 우리는 푼다는 거. 우리 천재인 거야. You're totally genius. No, no. 아, 한국 사람 영어 천재네. 문법 천재. 하지만 말은 말을 못해. 다 벙어리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저희 다 문법 세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대학교 다 갔고, 근데 이제 친구가 외국에 살아서 이제 시어머니 외국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쟤는 벙어리냐고. 즉, 읽는 거랑 듣는 거랑 그쵸. 문제는 풀어. 근데 쟤 말만 못해요. 저한테. 쟤 말만 못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말만 음, 못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스피킹 비중을 늘리셨대요. 음, 네. 아이들만 더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되게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사님들을 초빙할 때 보면, 어, 전공이 영어 교육이나 영문과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음,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 분당에서 학생들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영어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 영어 수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어로 아, 강의하시는 비중이 높기 아,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음, 그러면 우선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같아요. 어머님들도 다 아세요. 영어를 제일 잘하는 시기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어머님들 여기다 한번 써줘 보세요. 우리 그 댓글창에다가 우리 애기들 몇 살 때 영어 제일 잘할까? 우리 애들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것도 있고 나이로 뭐 7이면 7, 8이면 8, 9, 10 한번 써줘 보시겠어요, 어머님들? 혹시 몇 살이 제일 잘할까요? 실제로. 어, 빵야.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지금 우리 댓글이 됐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안 보이는 건가요? 우리 채팅? 이상하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음, 몇 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살일까요? 저는 당연히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음, 그죠? 아, 7세 때 제일 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음, 정말로.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말하는 거는 7세 때 제일 음. 잘하죠. 근데 왜 7세 때 잘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말을 잘 못할까요, 친구들이?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7세까지 보다도 더 영어에 대한 노출이 확 줄어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그 1학년 친구들 대치해서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으로 학교에서 영어로 말하는 건 금지라고 가정통신문을 받았거든요. 가족 통신문에, 왜냐면 아,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복도나 화장실이나 등하교시 아이들이 영어로만 얘기를 하면 혹시나 타 지역에서 아, 전화가 왔다든지 영어가 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서 좀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 가정통신문에 영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렇게 이제 오게 되는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많이 노출이 되기보다는 한국어에 음,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기들, 저는 사실 예전에, 이게 저희가 여기 이제 분당에 전자동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던 남학생,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뭐냐, 엘베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영유 출신이야? 영어 왜 이렇게 못해? 너 발음 왜 이렇게 구려? 이러면 써도 되나? 막 그랬더니, 야, 근데 너는? 그랬더니, 나도 영유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원장님, 영유 나와서 돈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잘 못하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유 엄마들은 되게 돈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영어 네. 유치원에 많이 투자하시죠.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맞나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등학생 애들을 보면, 음, 영어를 정말 네, 정말 투자 많이 하시고 7세고시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8세고시, 9세고시를 다 봐서 아이들이 정말 유명한 뭐 빅5에 들어가는데 결국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실제 된 그러니까 영유 출신의 어머님들이 그때 와서 얘기하시죠. 다. 아유, 음, 그 왜 보냈니? 그 돈을 음, 수학에나 국어에 돈을 써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영어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게 음, 조금 사실 근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했던 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영유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를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저렇게 영어를 힘들어하고 이게 외국어니까 사실은 조금 빨리빨리 접하면 도움이 음.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과정을 쭉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삼남매가 제가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얘네들 졸업생인 거예요. 그 졸업생이 이제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을 제가 쭉 본 거죠. 네. 영어 유치원이 우리 학생들의 영어에 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네,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점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입시용어로 전향이 됐을 때 혹은 영어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국어나 사회나 과학에서 내가 이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느낌으로 이거 정답인 걸 알 수 있어라는 거 있죠, 원장님. 아, 그렇게 직관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거. 첫 번째는. 네, 음, 굉장히 언어적인 감각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친구들도 영어 단어를 굉장히 스트릭하게 외웠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외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영어 독해도 굉장히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야만 했거든요. 네. 모든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기보다는 한국어를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좀 더 모국어에 가깝게 암기라든지 적용이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원장님. 제가 보니까, 아, 이 두 가지의 이점이 있구나. 그리고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상황이 돼서 내가 써야 할 때, 음. 또는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영어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나,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에는 당황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애 기억을 되살리면서. 네. 아, 그래요? 제, 그래도 그냥 네네. 인류가 언어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인류를 나온 것보다는 더 그런 이점들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이제 영유에서 음. 빅5, 빅7 이제 유명한 그렇게 영어학원의 이점은 뭘까요? 어, 지금 제가 보면 되게 수능과 내신 입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문의 길이나 그 지문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배경 지식을 요구해요. 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고, 내가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음. 하면 그 기세로 굉장히 해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쭉 훑어서 읽어도 90% 정도의 내용이 머리에 남아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 수가 아, 있거든요. 그걸 키워주는 게 분단 빅3, 대치동 빅5의 아, 네, 영어 이유가 있구나. 커리큘럼이에요. 좋은 학원을. 좋은 학원을 보내고자 않은 엄마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분단 왜? 제니 어머니. 근데 제니 엄마는 잘 몰라요. 제니 엄마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이제 알지. 여기 삼남매는 좋은 학원을 보내봤으니까 사실 잘 아시는데, 그래서 사실 엄마들의 그게 제일 왜 빅3나 빅5로 보여야 되는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거기를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전혀, 뭐 배우지? 이랬는데, 지금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막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거기 뭔가 조금 커리큘럼이 좋으니까 엄마들이 가는 이유가 있구나. 네네. 아,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이 영어도 타고나게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언어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 공부력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 빅3나 대치 빅5에서 그러면 다녀야 되는 그런 뭐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분단 B3, B5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2학기 정도까지는 많이 유지를 하시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입시 영어학원에서 만나게 돼 동창회를 또 거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딜 가는지 네. 네네. 그러면 원장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어도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국어를 다독을 시키지 않아요. 저는 정독을 시켜요. 그래서 그 저희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논술 선생님이 정확하게 책 한 거는 선생님 아이랑 같이 풀리고 요즘 이제 챗GPT로 글도 베껴 쓰니까 아예 대놓고 앞에서 쓰게 하세요. 그리고 글을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하세요. 아예 왜냐면 숙제도 막 베껴 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챗GPT를 사용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원장님? 그 뭐냐면, 그러니까 자원인에는 그 우리 친구들이 지금 북클럽, 영어 북클럽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그 유명 그 뭐 청담이라던가 우리 옆에도 다 클라센이요. 양쪽에 다 클라센이 있는데, 클라센이라던가 뭐 청담이라던가 진짜 유명한 이렇게 그런 문법 학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문법, 뭐 리딩, 라이팅 다 해주는, 그리고 뭐 디베이트도 다 해주더라고요. 대형 학원에서. 그러면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안 되지. 아니면 다운이 사실은 자꾸 실명 제니 우리 제니 우리 제니가 다니고 우리 제니는 뭐 문법하고 그냥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그거를 구문 해석을 할 수 있는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원장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추구하는 추구 영어가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더. 네, 제가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추구 영어와 추구 영어. 제가 사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추구 영어가 되게 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펼쳐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도 보면 일반 상식, 커먼 센스를 키워줄 수 있는 또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굉장히 정독을 해서 봐야 되는 네, 경우가 있고요. 또 리딩 스킬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하루에 일정량의 독해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죠, 이거는. 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넌픽션을 계속 풀어갈 수 있는 또 역량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아이들의 교육이라서 군데에다가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리큘럼과 로드맵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저희가 이제 영유에서 지금 빅3 왔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청담이나 이런 데 다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학원에서 그러면 도와주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이 학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회독을 돌린다. 또 뭐 3회독, 4회독, 5회독을 돌리는 거에 있어서는 강력한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이끌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그런데 대형 저거 어학을 저 보내고 계실 때는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조금 따로 이제 데 나올까? 좀 더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디베이트를 할 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음, 최상어하고는 한반 정원이 거의 20년이죠. 네,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정 학원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되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학원들이 많잖아요, 원장님. 네네네. 라이팅 첨삭을 아예 안 봐주세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대만 뽑는 거예요, 원장님. 음, 첨삭을 봐주고 그걸 해줄 만한 그러니까 반의 정원도 많으시고 워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은 만약에 여기 다니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죠. 아파가지고 자기 그러면 애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기 5번까지 뛰어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가 네. 진짜 인성교가 성적을 안 되시는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네. 제가 네. 해드렸어요 저희가.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원장님 제가 네네. 학부모님들께 여기 참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드린 선물이 뭐냐면 지금 막 한국에 어찌 보면 교육에서 서울대가 입시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그럼요. 사실은 대치동 로드맵이 많은 학원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지표가 돼요. 제가 국영수사과 대치동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와.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리스트하고. 네. 오늘 진짜 많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오전에 라방을 했을까, 중 라방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혹시 이제 워킹맘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들어오셔서 이거 좀 봐주셨으면 해서 했는데, 아직 저희가 이렇게 뛰어난 그런 네. 이제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는 아니라서 그냥 우선은 저희 어머님들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계속 준비해서 사실 되게 지난번에도 되게 좋은 거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대치동 빅파이브 이제 그렇게 해서 매출 모니터랑 이번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 저 살짝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1위 학교 고등학교에서 제일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순위를 쫙 있는 거와 뭐 사실 뭐 다 대치동 다니는 건 아니지만 대치동 학원에 이런 거 배우고 있어. 그 학원 애들 이런 문제 풀고 있어. 우리 거기 못 다니긴 해도 그 문제집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서 어머님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남겨주시면 네네. 뒤에 그래서 저희 지금 줌 링크 보내드린 걸로 제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텐데 오늘 방송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써주시면 리뷰를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대답이 없으시고 저 혼자 질문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제니 엄마가 제일 궁금한 질문이 근데 많아서 제니 어머니 궁금하셨던 게 제가 항상 지금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다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네네. 그쵸. 사실은
부끄러움들이 많으시고 아직은 저희가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좀 더 친해지시면 항상 뭐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저희 뭐 의대 보낸 뭐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네. 오늘도 제가 만나본 원장님이 그 광교 문혜랑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이번에 자녀분을 한양대 의대를 합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문해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디베이트 지금 이제 그분은 하시고 싶은 게 신문, NI 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 방송, 그리고 신문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디베이트도 있지만 한국말 디베이트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대학 들어왔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또 하실 말이 또 많으시고, 오늘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부터 만나가지고, 아, 디베이트 한국말 잘해야 된다, 한자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초대 손님으로 그런 분들을 또 모셔서 또 네, 너무 같이 기대됩니다. 또 그러니까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이제 아 이런 분들 뭐 저희 궁금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잘하는 상위 1%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1%가 아닌 뭐 10%, 20%가 대학을 가는 그런 것들 네네. 혹은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은 다 상위는 아니니까 그게 항상 너무 어머님들 마음에 와닿는 대화로 네, 풀어나가볼게요. 네, 오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들어가세요.